3페이지 감각기계. 감각기계는 네 가지 감각기계가 있는데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있어요. 근데 이런 감각기계는 뇌의 신경을 통해서 이제 하드웨어인 뇌로 전달이 돼서 해석이 되죠. 그래서 시각, 청각, 후각, 미각은 나를 둘러싼 환경을 파악해서 정보를 수집해서 나를 안전하게, 그리고 내가 이걸 인지해서 옳은 거냐 아닌 거냐 판단하고, 그 다음에 환경으로부터 정보를 수집해서 뇌에다 전달하는 기능을 한다. 좀 간단하게 외우지 마시고 이런 거는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뇌에 따른 특성 중에서 이제 시각에서 중요한 거는 빨간 글씨 위주로 보셔가지고 눈물의 양이 감소해서 건조증이 많구나, 그리고 공막이라는 하얀 자위, 흰 자위에 갈색점이 생기는구나, 그리고 각막 반사가 저하돼서 손상이 잘 된다. 그래서 결국에 각막 주변도 누르스름해져요, 노화가 되면. 그리고 7번에 가장 중요한 말은 백내장과 연관해서 수정체가 노란색으로 변하는 황화현상으로 어떤 색을 구분에 어려움을 느끼냐면 보라색, 남색, 파란색의 구분에 어려움을 느낀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노안이 되는 기준은 뭐냐면 망막과 신경계가 변화가 돼서 초점 맞추는 능력이 떨어지게 때문에 가까운 거를 좀 보기 힘들어한다. 이렇게 각각의 해부학적 명칭을 좀 연결해서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그리고 노인이 밝은 것을 좋아하게 되는 이유, 젊은 사람보다 동공의 지름이 3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줄어들어 있죠. 그래서 빛을 잘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어두운 걸 싫어하더라. 이렇게 정리해 놓으시고, 그 외에 이런 것을 토탈 변론을 해서 눈부심이 증가한다든지 시력이 저하돼서 노안이 온다든지, 빛이 이제 많고 적음에 따라서 내가 적응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빨리빨리 되지 않는다든지, 그래서 시력이 많이 떨어지고 거기에 해당되는 질환이 생기더라. 그리고 이번 청각은 6번이 중요한 말인데, 소리의 감수성, 말의 이해, 평형 유지에 문제가 발생한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발생돼서 환자에게 올 수 있는 문제점은 뭐냐면 이 난청이죠. 난청이 발생되게 되면 굉장히 소외된 그런 사람이 되고, 그 다음에 그로 인해서 우울증도 올 수 있고, 그래서 이 난청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다루고 있죠. 그래서 스츠트크프 이런 고음으로 얘기하면 잘 못 알아듣는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그리고 소리가 잘 안 들리는 그런 이유 중에 하나는 자꾸 이 소리를 전달하는 웨이도나 이런 길들이 자꾸 좁아들어져요. 그래서 역시 웨이도의 건조증이 증가해서 거기가 막혀, 이렇게 귀지로 인해서 막혀서 안 들릴 수 있는 거지만 이관이라는 것이 결국 귀의 길이죠. 귀의 길이 내측으로 위축돼서 좁아진다. 그 정도만 아시면 되겠고, 노인성 난청이 남성에게 흔한 이유, 직업적인 이유가 있더라. 그리고 8번에 귀 질환이 없어도 이 평형감각의 전정기관에 문제가 생기면 이명이 있기도 해서 이게 오인하는 경우가 많더라. 다른 사람들이 이제 중얼거린다고 불평하거나 뭐 다른 사람들이 소음이 있는 상황에서는 더 듣기가 어렵더라. 이런 건 이제 다 이해하는 거니까 외우지 마시고 알 수 있는 내용이고, 미각은 소화기계에서도 얘기했지만 요거 맛을 담당하는 기관 중에서, 이 미각 중에서 단맛과 짠맛을 감지하는 미래 기능이 점점 떨어져 둔해진다. 요거 하나 생각하셔갖고 나머지 신맛과 쓴맛은 더 잘 느낀다. 이렇게 꼭 정리를 해두시면 돼요. 그래서 맛에 대한 감지 능력이 더 짜게, 더 달게 해야 되고, 조미료를 많이 넣은 음식을 좋아하더라. 그리고 미각에 따라서 후각도 같이 상실되기 때문에 미각과 후각은 같이 나빠져요. 그래서
멘트에도 둔감하고요. 촉각은 통증 호소하는 정도가 노인마다 다 다른데 심리적으로 통증을 호소하시는 분이 노인은 많은데 실제적으로 아픔을 느끼는 정도는 자기가 느끼는 감각의 정도는 굉장히 둔감해요. 그래서 화상을 잘 입을 수 있다. 이 정도 정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175페이지 보시면은 이제 녹내장에 대해서 나왔죠. 녹내장은 포인트는 안압에 있고 백내장은 노화에 있죠. 노화. 내가 얼마만큼 사용을 너무너무 많이 했느냐. 백내장. 내가 너무 많이 안구를 사용해서 눈을 피로하게 한 사람. 눈이 많이 지쳐있는 상태. 그걸 고르시면 돼요. 그래서 녹내장은 정상 안압이 15에서 20이고 눈의 압력 상승으로 시신경, 보이는 것을 전달하는 신경이 자꾸 손상돼서 시력이 약화되면서 나중에는 실명이 되는 질환이죠. 그래서 관련 요인은 이제 유전적 손해이고 스트레스 등으로 원인 불명이에요. 원인 불명이기 때문에 치료가 예후가 좋지 않죠. 증상은 자꾸 눌리기 때문에 상이 보이지 않죠. 그래서 좁은 시야, 그 다음에 이물감. 그래서 이물감이 있는 사람들이 이제 건조증하고 이제 감별을 하기 위해서 병원을 가서 안압 검사를 하게 되는 거죠. 예. 그리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뿌옇게 혼탁한 각막이냐, 아니면은 동공에 뿌옇게 혼탁해 있는 것이 있느냐. 이게 이제 백내장하고 녹내장하고 갈리는 어떤 증상인데, 각막이란 뿌옇게 혼탁한 하얀색 각막이라는 얘기가 나오면 녹내장이고, 동공 얘기가 나오면 우리는 백내장이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녹내장은 안압이 올라가니까 생각하셔야 되는 게 통증. 통증이 많더라. 통증하면서 이게 눈이 머리에 달려있기 때문에 뇌압을 올릴 수 있어요. 이 안압이. 그렇다 보니까 두통과 구역질, 그 다음에 심하면 실명되고 이럴 수가 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어두움에 적응장애가 심해요. 그래서 책을 보거나 이럴 때 밝은 곳에서 봐야 됩니다. 하지만 백내장의 경우에는 빛을 많이 보는 것 자체가 이제 눈을 손상시키는 그런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원인이 안압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백내장은 눈을 많이 노화시키는 그런 문제점을 피해야 되기 때문에 텔레비를 많이 보거나 자외선을 많이 보거나 빛을 많이 보면 안 돼요. 그게 이제 틀린 거죠. 그래서 자꾸 눈이 안 좋아지게 되면 실명으로 가기 때문에 주기적인 검사를 해야 되는 게 녹내장이고, 수술을 하게 되더라도 그게 완치가 되지 않아요. 어차피 실명으로 가는 것을 우리는 점차 안약이나 수술로 늦춰줄 뿐이지 나중에 언젠가는 실명이 되기 때문에 조기 발견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그 백내장은 메인 해부학적 용어가 수정체가 나오죠. 수정체가 혼탁해졌기 때문에 빛이 들어가지 못해서 시력장애가 발생하는데, 눈동자, 동공이 하얗게 백제가 껴서 뿌옇게 보이거나 잘 안 보이게 되니까 뭔가 이제 투과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관련 요인은 노화가 있고, 노화를 일으킬 수 있는 모든 거 뭐냐, 음주, 흡연, 눈을 힘들게 하는 거, 눈주위 부상, 그 다음에 면역에 관련된 질환, 당뇨병, 고혈압, 스테로이드 약물 복용, 그리고 과도한 자외선 노출 및 텔레비전 시청. 그래서 백내장은 자기 면역과의 어떤 연관성이 있으면서 눈을 많이 피로하게 만들 수 있는 요인들을 다 고르시면 되는 거고, 특히나 요즘에 스마트폰을 많이 보기 때문에 초록백내장 잘 생긴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 다음에 177페이지 보면은 이제 백내장의 증상들이 나오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동공의 배수 혼탁하고 기억하셔야 되는 거고, 이게 각막이라고 나오면 틀린 거고 동공이에요. 그러면서 빛에 대해서 눈부심이 굉장히 심해요. 그래서 밤과 밝은 불빛에서의 눈부심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주의하셔야 될 것이 뭐냐면은 녹내장은 오히려 어두운 데서 뭘 보는 게 힘들어요. 안 보여. 근데 여기는 그래서 밝은 데서 책을 보고 그래야 되는 질환은 우리가 녹내장인데, 백내장은 오히려 밝은 불빛에서 눈부심이 있으면서 이게 나한테 이제 자극이 되기 때문에 더 노화를 가져다 주는 그런 상태가 돼서 밤에 불을 켜놓고 내가 이게 형광등이나 이런 걸 바라보면은 이제 무지개가 이렇게 옆에서 퍼져 보이는 그런 현상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자가 진단이 가능해요. 그러면서 녹내장하고 틀린 것은 통증이 없기 때문에 초기에 많이 놓쳐요. 누가 동공까지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본인이 보기도 힘들어요. 그런데 이제 요거 같은 경우에서는 녹내장은 통증이 안압 때문에 심한 거죠. 근데 백내장은 통증이 없으면서 점차 흐려지기 때문에 예후는 좋아요. 시력 감소로 끝나는 거죠. 왜냐? 과학이 발달해서 수정체만 갈아 끼워주는 수술을 하게 되면 다시 그 눈으로 시력 회복이 가능해요. 그래서 예후가 녹내장보다는 좋더라. 그래서 초기에는 무조건 수술하지 않고 모든 질환이 마찬가지로 수술을 먼저 하지 않고 약물 치료가 먼저 안약 치료, 약물 치료를 먼저 한다. 그리고 내가 만약에 당뇨나 고혈압 때문에 합병증으로 이 백내장이 좀 일찍 오셨네요 하면은 이제 백내장이 시작됐다 하면은 그 항상 이제 합병증이 올 거를 미리 생각하셔가지고 테레비도 조금 덜 보고 좀 이렇게 눈을 혹사시키는 일들을 하지 말아야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정리했고 난청은 고막 내에 어디? 고막과 내이에요. 고막서부터 중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중이형. 그래서 외이를 뺀 나머지 고막과 내의 퇴행성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청력 감소를 얘기하는 거죠. 어느 부분이 퇴행성 변화 때문에 청력이 감소되자 난청이 온다고요? 고막과 내이. 그렇죠. 그래서 내이 신경의 와우 신경이 망가졌으면, 내이에 달려있는 와우 신경이 망가졌으면 보청기를 해도 안 들려요. 그런데 내이는 괜찮은데 고막만 문제가 생겼으면 우리가 신경은 살아있기 때문에 보청기는 가능한 거죠. 그래서 장애가 있느냐 장애가 없느냐 이렇게 그런 걸로 이제 장애 진단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관련 요인 중에 동맥경화증이 문제가 될 수 있더라. 그리고 스트레스, 그리고 장기간의 수업 노출, 그리고 난청이 있는 사람들은 유전적인 소인이 있기 때문에 내 부모가 난청이 있으시면 나도 그 난청이 언젠간 생기겠구나 하고서는 이어폰으로 음악 듣고 다니시면 안 돼요. 네, 빨리 청력 상실하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증상은 스츠크트크프와 같은 고음에서 못 듣는 그런 증상. 그러면서 이명이 들리거나 다른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 잘 못 알아듣는다든지 큰 소리로 얘기해야지 알아듣는다든지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한번 청력이 감소되면 보청기를 끼지 않는 이상 복구는 안 돼요. 복구될 수 있다 나오면 틀린 거죠. 그러면서 소음이 없는 장소에서 말하는 사람의 얼굴을 볼 수 있게 하고 천천히 또박또박 말하는데 어떤 소리를 해야 되냐? 저음의 차분한 소리로 또박또박 얘기를 한다. 요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 장에 요양보호사 활동에 대해서 나오는데 똑같아요. 밑에서 두 번째 점 보세요. 감각 기능의 결함으로 인해서 다양한 정보를 받아들이지 못해요. 그래서 이제 본인이 자아 개념이 쉽게 손상될 수 있죠. 그런데 질병명은 얘기할 수 없는데 요양보호사는 귀가 잘 안 들리는 거라든지 잘 안 보이는 거라든지 환자가 호소하면 노화로 인한 자연스러운 과정임을 알려주고 대상자를 이제 격려해 줄 수 있다는 거죠. 네, 그 정도만 아시면 되겠습니다.